우리 지금 배우는 2차 과목에서 과목 이름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에요. 과목. 공법이라고 하면 국가하고 지자체가 국민들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규제하는 법. 그래서 여러분 땅이나 건물을 둘이 사고 팔고 이걸 규율하는 게 민법이고,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를 규제. 내가 건물 지을 때 누구 찾아가서 건축허가를 받지? 건축허가를 안 받고 건물 지으면 어떤 처벌을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몇 층으로 지을 수 있지? 이런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게 바로 공법이에요. 공법. 부동산, 땅 건물, 땅 건물에 대한 국가규제법. 그래서 과목 이름, 과목. 부동산 공법 2차 과목 40문제 출제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인데 여기는 법률이 6개로 돼 있어요. 목차 머릿말 다음에 이 책의 차례라고 해가지고 차례가 1장부터 6장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뭐 법을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내겠지. 다음 중 제 2장은 무슨 법이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내주면 참 고마운데, 그다음 문제는 자 제 1장이 보세요. 법 제목이 뭐라고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 제목부터 외워야 되잖아요. 법 제목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도 머릿속에 안 외워져요. 법 제목을 잘 보면 재밌는 게 뭐를 국토를 뭐 한대요? 계획하고 이용한 나라 전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12개가 나와요. 40개 중에 16개 맞으면 관악을 면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하죠. 나라 전체를 국토라고 하면 저 북한 땅도 북한도 우리나라 국토에 포함될까 안 될까요? 그냥 막 얘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틀리고 맞고가 여러분 일단 맞을 수가 없지. 법을 하는데 뭐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틀리고 막 이런 선생들은요, 틀리더라도 막 뜯어는 사람 좋아하지, 악어처럼 입국 다물고 세상 불만 많은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 안 좋아한다. 그런 사람 실력 안 늘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대답했다고 틀리는 게 창피한 일일까요? 그게 왜 창피하지? 당연한 걸? 그잖아요. 당연한 걸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너무 과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영토 규정에, 그래서 이걸 바꾸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북한은 남의 나라라고 하자라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조국 통일하자고 그렇게 운동하다가 지금에서 남의 나라로 하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남의 나라로 하면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 3만 한 5천 명 되는데 이 사람들, 그 다음 남북 통일됐을 때, 그 다음 중국에서 북한으로 만약에 탱크가 넘어오면 압록강, 우리나라 땅인데 왜 너희들이 오냐라고 우리나라가 개입할 국제법상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해놔야 북한에서 뭔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가 개입할 수는, 왜 우리나라끼리 일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나라 땅인데 그 영토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실질법적으로는 남한 땅만. 그래서 나라 전체를 어떻게 계획하고 이용하는지, 이거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땅이 이 법 적용을 받아요. 뉴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 어디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2만 세대 정도의 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 개발 제한구역. 여기서 배웁니다. 여기서. 그래서 1장, 그 다음 2장이 도시개발법 6문제 출제할 텐데, 얘는 제가 볼 때는 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얘를 출제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얘는 전혀 실무하고 전혀 관계없거든. 여러분 강서구 마곡지구라고 들어봤죠? 우리 마곡 신도시, 판교 신도시, 쟤들이 바로 도시개발법의 이 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우리 이제 부천은 대장지구라고 그 김포공 옆에, 그다음에 여기 작동 일대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든요. 사실은 개인들이 부동산 업자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얘는 조금 수준이 어려워요.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배워놓으면
도움은 되긴 되는데 지적으로는 도움되지만 실무는 별로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이 3장이 저 혹시 이 법 들어본 적 없나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아파트가 지어진 지 한 40년이 넘었다. 요새는 30년. 저 아파트 단지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는 것. 새 아파트. 이게 재개발일까요? 재건축일까요? 재건축, 재개발. 뭔가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구분 못하는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1년 뒤에 공인중개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지난 한 3주 전에 수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1년 과정에서 강의하기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0월 달이에요. 그것도 막 공부가 완전히 정점이 다다르기 때문에 3시간 만에 공법을 다 끝낼 수 있거든요. 따라오니까. 근데 제일 힘든 때가 언제 같아요? 지금이죠. 내가 얘기해 그 사람한테 야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나가면 그만 시험 내일 모레 나가면 그만이지만 눈만 뜨고 앉아있는 사람들 올 텐데 어떡하지? 법에 법자도 모르는 사람 올 텐데 가슴이 답답하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 얘는 실무에서 무척 도움이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동 아파트 재건축 들어간다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 목동 아파트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한다라고 할 때 기사가 70층도 필요 없다. 아파트 재건축할 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럴까요? 높으면 높을수록 건축비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조합들 부담금 늘어나고. 그리고 건축법에는 이런 뉴스가 나와서 우리 목동 아파트 6단지는 49층으로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건축물이 50층이 넘어가면 초고층 건물로 분류가 되거든. 그러면 30층마다 한 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를 해야 돼요. 30층에다가 한 층을.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기, 화재 발생에도 자체 발전기가 있어서 피난안전구역으로 30층. 그러면 50층이 넘어가는 순간 피난안전구역 설치해야 되고 건축비가 따블이 늘어나고 평당 건축비가 2천만 원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이 붙어있는 아파트 재건축할 때는 조망이라고 하는 조망권이 분양가에서 같이 엄청 좌지우지 되지만 한강 조망 관련 없는 아파트들은 굳이 50층 넘어가가지고 건축비 2배 들고 조합원들이 막 부담금을 막 수억씩 내야 되고 그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49층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 제일 어려운 법이에요. 얘가. 근데 모든 재건축은 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하고 3장에서 6개, 12개를 출제해요. 12개. 그래서 올해 시험은 제가 2장은 쉬웠고 3장은 어려웠고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고 그래서 6개 내는데 그중에 3개 정도는 맞출 수 있게 냅니다. 기본 공부를 하면. 나머지 3개는 틀려도 아무 문제 없거든. 지장에. 그래서 2장, 3장. 자, 일단 법 제목부터 익숙하셔야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장이. 2장은 무슨 법이었을까요? 훅 지나갔잖아요. 도시개발법. 1장은 무슨 법? 에이,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유, 그거 아니에요. 법 제목 하나도 익숙하지 않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2장, 3장, 그 다음 4장은 쉬워요. 무슨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든 뭐든 이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우리 다 건축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청에 가서 시군구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 짓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사고 팔 때 잔금 치르고 뭐 아무리 했더라도 내 명의로 뭘 해야? 이전 등기를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하고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이 불일치는 별로 없는데 토지대장하고 토지등기부는 불일치할 수가 있어요.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전으로 돼서 밭. 그러면 요거 맞춰서 등기부를 밭으로 등기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고구마 밭으로 쓰다가 토지대장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밭전자, 전으로. 논이면 답으로. 과수면 과로 해서 지목이 28가지가 있어. 지목이. 그 지목 시스템 배워야 돼요. 그러면 밭으로 대장에 만들어 올라가 있으면 등기도 등기부의 표제부에 전으로 돼 있거든.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딱 일치됐단 말이에요. 지목도 일치하고 소유자도 일치하고 그 상태에서 밭을 밀어버리고 과수원으로 사과나무를 심어. 그러니까 지목이 바뀐 거잖아요. 전이 과수원으로.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토지대장은 과수원으로 바꿨다. 아니면 건물 짓는다고 전용 허가 받아서 대지로 바꿨다. 그럼 등기부는 냅뒀다. 그럼 등기부는 전. 토지대장에는 대지. 임야, 과수원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럼 불일치되지.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를 안 당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남의 말 믿지 말고 대장, 등기부를 직접 띄어야 되는 거야. 내가 봐야 돼. 내가. 그걸 불일치하면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철수 이름으로 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등기부의 매매로 인해서 만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돼 있어. 그러면 등기부는 이전 등기돼 있어서 소유자가 만수로 바뀌었는데 대장은 그대로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대장은 철수, 등기는 만수. 불일치할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대장은 시군구에서 관리해요. 등기부는 어디서 관리할까?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한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등기소는 법원 소속 기관이거든. 이거는 행안부, 내무부, 시군구. 그러니까 등기를 했더라도 대장을 바꿔야 등기에 맞춰 바꿔야 되고 지목이 바뀌면 등기부하고 대장도 일치해야 되잖아 항상. 그게 불일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매매계약 체결할 때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대지라고 팔았는데 밭이라고 팔았는데 왜 과수원이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면적이 불일치할 수도 있지. 청약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베이스 깔려 있어야지만이 부동산에 대해서 큰일을 안 당하는 거야.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등기를 할 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건물 등기부 출발이 바로 건축부예요. 건축허가 받아서 새로 지어지면 대장이 만들어지고 건물 등기를 하고 등기를 해야 모든 게 돌아가거든. 그래서 가장 이 건축법이 모든 부동산의 절반이거든요. 땅 아니면 건물이잖아요. 그러죠? 땅 아니면 건물, 등기 대상은. 그러니까 절반은 건물, 절반은 땅. 요는 지목, 요는 용도. 건물의 용도가 30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 7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주택법은 아파트 짓는 거. 얘도 7문제 나와요. 그래서 요 놈은 우리가 현장, 여러분 투기과열지구라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다. 우리 동네가 투기과열지구 지정된다.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응? 좋은 동네라서 지정. 좋은 동네라서 지정된다. 그런 동네니까 거래가 활발하니까 막으려고. 우리 총각은 진짜 부동산 차질이 됐다. 기본 개념이 부동산 큰 돈 벌 거야. 좋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부동산 큰 돈 벌 거다 하면 진짜 큰 돈 벌어요. 너는 부동산에도 소용없어. 네가 무슨 부동산 해. 그런 얘기 자꾸 듣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부천, 시흥 일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자, 서울에는 어디다가 지정됐을까요? 강남, 서초, 송파. 왜?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100억이 생겼다. 100억이 생겼어. 아파트 사서 이사 가고 싶어. 어디로 갈 거예요? 현금을 들고 어디 아파트 살라고 올까? 서울에. 서울에서도 어디? 강남이라.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하려고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걸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지정한다는 것은 거래가 활성화돼. 거래가 막 활발해. 이게 사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동네는 역곡역 일대는 주택가격이 너무 안정돼가지고 숨을 안 쉬어요. 누가 지정하고 어딜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받는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란 거 아파트 짓는 절차 여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이 농지법. 농지법 2개가 나와요. 2개. 2개 나오는데 이번 시험은 둘 다 틀리게 냈습니다. 시험에서. 농지법 2개 나오는 게 잘 공부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번 시험에 보통은 하나 맞고 하나 틀리게 내는데 이번 시험에는 거의 둘 다 하나는 맞을 수 있을라나? 그러니까 한 문제는 거의 말도 안 되게 찾을 수도 없는 데서 시험을 내가지고 여기 거의 얘는 그림자.
그래도 농지법 외워놓으면, 공부 좀 해놓으면 기본 시스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농취증이라는 거 안 들어봤어요? 농지 취득 자격. 여러분들 저 혹시 여러분 명의로 전답이나 과수 농지 가진 거 있는 사람 없나요? 이때는 진실을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있다고 얘기해야 돼. 다 있다 얘기해. 내가 따라가자 어딘지 가보자 라고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 있다 얘기해야 그 다음 말을 하는데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대화를 하지 말자는 거지. 뭐 친정이나 시댁이나 아니면 처갓집 쪽으로 나중에 돌아가시면 받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고 해야지. 있다고. 그래서 농지법도 배워놓으면 나중에 도움 됩니다. 당연히. 농지 같은 걸 잘, 임야는 여러분들 나중에 부동산 하실 때 임야 있죠, 임야. 산이거든, 산. 이거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사면 안 되죠. 이거 자손한테 물려주는 거야. 이거 언제 개발될 거야? 산이 개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 그 산을 깎아내려면 비용이 너무 들지. 농지는 평지잖아. 그러죠? 그래, 아파트 지을 때 산을 깎아내고 아파트 짓는 거하고 평지에다가 아파트 지으면 어디가 돈이 덜 들까? 평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경기도 넘어갈 때 보면 옛날엔 다 논밭이었는데 아파트 단지로 됐다. 왜? 논밭이니까 다 평지잖아요. 대부분이 평지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토지 조성하기가 훨씬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지도 돈 된 농지 많습니다. 신도시 개발되고 도로 뚫리고 이렇게 하면. 도시민도 농지 한 300평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그래서 6장까지가 합쳐서 과목이 무슨 과목이라고요? 오늘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 법이 몇 개? 이렇게 대답을 유도할 때 해야 머릿속에 외워지는 거예요. 몇 개로 됐다고? 6개로 됐다고. 6장이니까. 그러죠? 1장이 무슨 법인지 혹시 신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2장이 뭐 좀 짧았는데 도시개발법, 3장이 거기에 겁나 긴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4장이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이 법들이 일단 익숙해야 되잖아요. 그죠? 법 제목도 외우기가 이렇게 힘든데 40문제 중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 갈 길이 아득하지만 금방 가더라고. 또 금방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몇 개 나온다고? 12개. 이게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문제 딱 펼치면 1장부터 나오니까. 1장부터 버벅버벅 틀리기 시작하면 부들부들 떨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10개 정도 맞히는 걸로 가능하거든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 6문제, 12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는 반타작 정도 하는 걸로. 그 다음 건축법, 주택법 7개씩 나오는데 여기서는 5개 맞히는 걸로 하면 사실은 12개 중에 10개 맞고 반타작 하면 6개면 16개니까 그 정도 최소 공부만 해도 과락은 벌써 면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파트별로 이렇게 나오니까 60점 나오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제 1장에서 아까 몇 문제 나온다고요? 12개가 나오는데 요 1장도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잖아. 그래서 1장은 제가 총설 빼고 나면 제일 먼저 법조문 순서예요. 자, 여기 무슨 계획? 이거 평소에 들어보셨나요? 뭘 들어봐요? 뉴스 나오질 않는데. 그 다음에 자, 얘는 무슨 계획? 자, 봐봐. 이렇게 시험 나온다고.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골라봐라.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 외워져야 그 내용도 나오는 거지. 머리통이 와야 몸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느낌이 얘는 도시나 군별로 짜는 무슨 계획? 기본계획. 그 객관식은 이거 누가 짜지? 어떤 절차를 거칠까? 이걸 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짜냐고. 계획이니까 행정계획이라고 그러거든. 일반인들이 짜면 행정계획이란 말 쓰면 안 되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짜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계획? 봐봐.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눈으로 하는 공부하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민망하다는 생각 들지만 입으로 막 떠들어야 돼요.
왜? 그런 공부를 안 했으니까 평생.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그래요. 따라 해래라고 해서 선생 혼자 떠들어 갔잖아요. 그리고 시험 보고 어디서 선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수업을 언제 해봤냐고.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교수 올 때만 해도 지 혼자 다 했지. 그리고 고시 공부 알아서 한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뭐 하버드 로스쿨처럼 주제 하나 던져놓고 3시간, 4시간 동안 교수하고 막 치열하게 준비해서 떠들고 그런 수업은 있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일제 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라도 해봐. 그리고 떠들면서 해야 스트레스 풀리고 집에 가는 거야.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막 할 때 식구들이 말 계속 하라고 그래, 하지 마라고 그래. 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아, 좀 시끄럽다고 막 좀 이렇게 하지. 그러죠? 저는 말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도시군, 관리계 이 셋 중에 요 놈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아, 무조건 나옵니다. 아, 이번 시험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용도, 지역. 이게 21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 9개가 나오고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교과서를 쫙 펼쳐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기 31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필을 써서 31페이지 딱 펼쳐보면 제 5절 뭐라고 돼 있나요? 용도 지역에서 한 장을 딱 넘어가면 일단 용도 지역 구분해서 표가 하나 나오잖아요. 자, 그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란 게 있나요? 도관, 농자. 일단 이런 거 이제 대가리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한번 떠들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슨 지역? 아유, 이게 운명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게 출발. 부동산의 가장 출발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 부동산 업자.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그러면 여러분,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땅이 평당 가격이 비쌀까요? 농림 지역이 비쌀까요? 여러분 부동산 일찍 했어야 돼. 10년 전에 했어야 돼. 왜 이제 왔을까?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할 때 가장 기본이 이놈이에요. 도관, 농자. 그 다음 도시지역은 다시 도시지역 땅값 비싸겠지. 느낌이 왜 비싸냐 하는 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도시지역은 다시 옆에 보니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란 게 있나요? 주상공록이잖아요.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상업지역의 땅이 비쌀까? 녹지지역 땅이 비쌀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업지역이니까? 이 뭔가 이렇게 얼핏 들으면 설득력 있는데 깡통 같은 소리잖아요. 상업지역이니까 비싸지, 이 사람아. 왜요? 상업지역이잖아. 왜요? 상업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토지 가치는 일단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 용도 지역이 가장 기본적인 가치예요. 용도 지역이 뭔데? 그래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10,000세대, 5,000세대 분양해서 돈 벌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건설회사 담당하는 사람들은 저 땅의 용도 지역이 뭔지, 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인지, 용적률 몇 %인지 이걸 제일 고려하는 거예요. 왜 용적률이 나와야지. 10,000평의 땅을 사서 1,000세대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땅값, 공사비 한 70~80% 분양했을 때 평당 분양가 나온단 말이에요. 수익이 얼마 나지? 계산할까 안 날까? 하죠.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장 모든 부동산의 기본이 용도 지역 제도예요. 그래서 얘가 도시지역은 16개, 전체가 21개의 용도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도 지역은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집은, 그 모든 건물은 땅 위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집, 아파트든 뭐든 그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용도지역 지정되어 있겠지. 그러죠? 여러분 용도지역이 뭔지 궁금하지? 뭐 모르니까 궁금한 게 더 없지. 내가 갑자기 궁금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 몰랐으니까 궁금할 것도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궁금증이 생기냐. 이제 궁금하기 시작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단지의 이 땅은 용도지역이 뭐지? 라고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댕기다 보면 말뚝박아 놨나? 이게 말뚝박아서 줄 쳐가지고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온 세상이 줄 쳤을 거 아니에요.
줄이 없지. 그 설을 띄워보면 알지. 뭘 띄워야 될까? 등기부 띄워보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등기부. 등기부. 등기부 띄워보면 이 용도지역이 뭐 상업적인지 주거지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갈 길이 멀지. 큰일 났어 이제. 그래서 용도 지역을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21개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몇 층으로 지을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만한데? 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라는 게, 용도 지역이 촥 지나가면 또 교과서 한번 보자고요. 저기 41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있나요? 건폐율 용적률. 평소에는 들어봤죠, 이런 거 용어? 평소에도 못 들어본 거예요? 이거 너무 진실을 얘기하는데, 이럴 때 얘기할 때라도 평소에 들어봤나요? 네. 라고 해주면 좋은데, 아니요. 라고. 평소에 들어봤냐 했을 때, 네 했을 때, 어디서, 언제, 누구랑 내가 안 물어봅니다. 그러죠? 이거 표 보니까 한 페이지 만당이잖아. 그죠? 네. 이런 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듯. 나올 듯? 그 기출 표시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왼쪽에 막 왼쪽도 보면 막 있잖아. 그죠? 엄청 많죠? 네. 여러분들은 안 냈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잖아. 이걸 어떻게 외워? 그러죠?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그러죠? 그래서 막 나중에 이제 이거 안 외워지니까 제가 전기 고문도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졸업해서 합격한 사람 입 다 돌아가 있어요. 전기 고문 해가지고. 여러분 떨어지는 것보다 전기 고문 하더라도 합격하는 게 낫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람이 상할 정도는 아니고 경미한 전기로 입만 좀 돌아갈 정도로 전기 고문해서 합격시킵니다. 그래서 치료하면 금방 나아요. 금방 돌아와요. 돌아와서 전기 고문하면 금방 외운다는. 그 다음 하나 넘어가면 44페이지 보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용도? 지구제.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목이 불과하고 안에 내용이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용도 지구에서 밑에 박스에 제일 먼저 무슨 지구 한번 떠들어보세요. 경관지구. 그 다음은요.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 다음 보호지구. 그 다음 취락지구. 그 다음 개발 진흥지구. 그 다음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 복합용도지구라고. 개발 진흥지구라는 게 있죠. 거기에 용도 지구 중에 개발 진흥지구라고 오른쪽에 있잖아요. 개발 진흥지구는 오른쪽에 보니까 또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개발 진흥지구라고 몇 가지로 5개로 또 나눠져 있잖아. 네. 이번 시험에 이걸 낸 거예요. 완전 주는 문제지.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볼 때 혹! 라고 하지만 완전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외울 때 입으로 떠들면서 외우지 않으면 절대로 못 외워요.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두두둑 나올 때 한 단계 더 높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용도지구까지 해서 보세요. 완전 평생 체험이잖아. 그죠? 그 중에 들었던 것은 고도지구 정도. 고도지구는 뭘 제한하려고? 높이를 제한하려고. 15층 넘는 거 짓지 마세요 하는 거. 느낌이. 방화지구는, 방화라는 것은 불을 막는다는 거예요.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 보면 그 임야가 30헥타르가 화재로 소실됐는데 방화범을 그 경찰이 추적하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방화범은 불 지른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화는 불을 막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자가 이게 한글로 대놓으니까 방화라고 할 때 막을 방자 쓸 것이냐 아니면 이게 놓을 방자 쓸 것이냐. 불 지른 놈은 방화범이라 하고 불을 막는 것은 방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연, 불연. 그래서 뭔가 방화라고 하는 것은 불에 안 타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방제지구는 재난을 좀 막아보려고, 보호지구는 뭔가를 보호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이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그러죠? 아니, 이걸 만든 공무원들은 똑똑할까, 안 똑똑할까요?
고시 합격하고 공무원 출급 9급 합격한 애들이 만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똑똑하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압축해서 단어를 만든단 말이에요. 압축해서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노출을 많이 해서 익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익숙해야 된다고. 익숙해질 때 암기가 들어가는 건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익숙하냐? 3번, 4번이고 입으로 떠들다 보면 익숙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손으로 막 써보고, 그리고 대가리 따서 외워보고, 그리고 왜 만들었지? 라고 본질 찾아가면 답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용도 지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제목이,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하면 용도 지구가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 쭉 해서 9개가 쫙 머릿속에 떠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 용도 지역 하나 아까 도관농자, 주상공록 그러죠? 애들이 쫙 떠올라야 되고. 그럼 이거 세 번째 용도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시험 나오는 거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쭉 넘어가면 저기 49페이지 보니까 용도 구역 해서 저 2번에 한번 옮기면 한번 떠들어 보세요. 무슨 구역? 아니 2번. 시가화 조정구역. 아우 발음도 안 돼. 한 장 넘어가. 51페이지 다음 장 넘어가면 51페이지 저 3번은 뭐라고? 개발장. 그러면 일단은 국가가 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보세요. 내가 국가가 땅을 100평 줄게. 골라라. 자, 요 땅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의 땅이고 얘는 우리가 아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땅이다. 둘 중에 하나 골라 가져. 할 때는 규제가 약한 땅을 달라고 해야지. 그럼 개발제한구역 안의 땅 가질래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의 땅 가질래요? 시가와 조정구역. 끝까지 발음도 안 되지만 조정구역에 땅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망했다. 망했지. 뭘 모르니까. 껍데기만 본 거 아니야. 시가화 조정구역이란 말에 속은 거 아니야, 지금. 시가화라는 말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세가 2달 딱 수업 듣고 나면 전향을 하는 거야. 시가화 조정구역이 개발제한구역보다 10배나 규제가 셉니다. 규제가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럼요.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그 다음 4번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자연스럽게 막 구사가 될 때 알아듣는 거예요. 완전 얼마나 낯서냐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5번은요? 도시자연 공원구역. 6번은요? 이거는 이제 올 5월 달에 개정돼 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공법은 중간에 수시로 바뀌어요. 막 특정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막 새로 들어오고 막 바뀌고 막 이게 운명의 공법이에요. 민법은 그래요. 다른 법은 안 그래요. 공법만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입지기재 최소구역 없어지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 이따 나갈 때 제가 프린터 준비해 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바깥에 준비할 거예요 아마. 프린터 준비한 걸 줄 테니까 이 자리에 붙이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2달 하고 이제 필수서 다시 개정된 게 나오면 그때 새 걸로 싹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나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용도, 지역 제도 한두 개. 용도, 지구 한 문제. 용도, 구역 하나 내지 2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기반 시설. 시설이 나오는 거예요. 시설. 밑에 54페이지 시설 나오죠? 54페이지 보니까 시설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보니까 뭐 종류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이렇게. 시설 쪽에서 또 시험을 꼭 한두 개 시험을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요 시설에 관련된 게 딱 진도가 끝나면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지구단위 계획. 별게 다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게 나오는 요 순수대로 법이 돼 있고 출제도 이렇게 해요. 출제도.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서 70페이지. 일단 전체 뭐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1장 소개가. 자, 개발행위 허가라고 돼 있죠. 개발행위 할 때 허가 받는다. 허가 안 받고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다. 교도소 간다. 그 다음에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저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저 77페이지 한번 가봐. 77페이지 가보면 자,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나오고,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는 78페이지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우, 정말 낯선 제도. 전부 다 낯설어, 그죠? 전부 다 낯설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부터 시작해서 이제 잡다한 짠챙이들이 있는 거야. 짠챙이들 해서 여기까지가 제1장. 무슨 법? 국토 개발 단계행위 이용에 관한 법.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하려고 만든 법. 몇 개 나온다고요? 12개가 출시된다. 요 순서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 순서대로. 그래서 국토법에서 10개 정도 나오게만 되면, 10개 정도만 나오면 시험에서 전혀 합격하는 데는 무리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이 나오는데 다시 앞으로 가요.